왜 친환경차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항폭염 그리고 극심한 한파를 이미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차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친환경차를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슨 환경에 내가 큰 기여를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까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우리가 첫 도장을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 정책을 쉽게 설명해주는 뉴텔러의 박수아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친환경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2주 동안을 제가 이 자료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데이터 기반에서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2021년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이 세계 5위, 그리고 수소차 보급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친환경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생각, 또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은 그러면 또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구글 트렌드에서 따르면 친환경차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7년 그리고 2009년부터 검색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검색이 늘어나게 한 시작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미국 회사 전기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한 테슬라가 나타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데이터로 좀 한번 분석이 된 게 있는데요. 2019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급상승된 키워드들이 바로 친환경 수소차였고요. 또 두 번째로 컸던 것이 2019년 8월 우리 VIP께서 전용차로 수소차를 채택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과 반응들을 보였던 시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출 현장을 2020년 1월에 방문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친환경차 누적 수출 대수는 총 70만 대에 이릅니다. 친환경차가 수출을 견인하는 어떤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던 것들을 자료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관심들을 끌어올리고 있죠. 사람들은 그러면 이 친환경차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제가 밤새 꼼꼼하게 연구해온 데이터로 한번 분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하다, 기대하다, 해결하다, 그리고 비싸다. 이 정도의 키워드가 굉장히 다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차량 산업에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보여지고 있고요. 친환경 차를 쓰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충전이죠. 어디를 가도 나 충전할 때 있는지 전기 꽂을 때만 쫓아다니는 것이 요새 친환경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인데요. 실제로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라든가 다른 일반 차량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진 건데요. 근데 왜 친환경차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항폭염 그리고 극심한 한파를 이미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영하 38도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엄마, 허파가 아파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카고에서도 30년 만에 처음 그런 한파가 왔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들은 도처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연관어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위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도에 파리 기후협정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맺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탄소를 저감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동의를 한 거로 일단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국내의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의제를 발효를 했었었고요. 다양한 정책적인 기반들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 차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신규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10%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라든가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서 친환경 차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한번 꼭 들어가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차를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슨 환경에 내가 큰 기여를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은퇴하신 스승님이 나는 이제 늙어서 좋은 환경에 나이들 살면 그만인데 귀찮지만 불 좀 잠깐 끄고 물 좀 아껴 쓰고 전기를 좀 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세대까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라도 해야죠. 이런 얘기를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는 얼마나 바뀌기를 생각했던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시작은 지금 차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우리가 첫 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